쇼! 달슨의 라이브! 와, 진짜 또 한 번의 동화 같은 우승입니다. 정말 극적인데요. 레스터가 첼시를 이기고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후반 들어서 63분에 텔레만스가 25m가 넘는 거리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그대로 넣었는데 그게 첼시 골문으로 꽂히면서 레스터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레스터가 FA컵 우승을 차지한 건 최초입니다. 그동안 이제 결승전에만 4번을 올랐는데 4번 모두 져가지고 이제 준우승에 머물렀었는데요. 1969년에 마지막으로 FA컵 결승전에 레스터가 오른 이후에 52년 만에 다시 한번 FA컵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잘 나가던 투엘 감독의 첼시를 잡고 사상 최초의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자체로도 정말 극적이잖아요. 반세기 만에 결승에 올라가서 사상 최초로 우승했다라고 하는. 근데 그 이어졌던 장면, 우승을 확정한 다음에 카메라가 관중석에 대형 사진 하나를 비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막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대형 사진의 주인공은 비차입니다. 2018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레스터의 전 구단주죠. 그리고 그 아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면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은 누구냐? 비차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레스터의 회장으로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레스터가 극적인 승부 끝에 이 역사상 최초의 FA컵 우승을 좀 차지하니까 그 아버지를 좀 기리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동작을 좀 취한 거죠.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이 비차이 전 구단주 같은 경우도 2016년에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 정말 동화 같은 우승,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우승을 일궈냈었는데 그가 떠나고 3년 뒤에 레스터가 또 한 번 동화 같은 극적인 우승을 좀 차지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레스터 선수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전력은 좀 첼시가 앞서 있지 않냐. 투엘 감독 체제가 된 다음에 첼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날도 경기를 보면 스탯적으로도 거의 첼시가 굉장히 많이 우위에 있던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면서 수비를 아주 강하게 펼쳤죠. 첼시의 공세를 막아내면서 딱 한 번 유스틴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거를 골로 연결시키면서 승리와 우승을 좀 일궈냈습니다. 확실히 집중력의 승리라 좀 볼 수 있겠는데 점유율을 한번 보면 첼시가 64% 대 36% 많이 앞섰죠. 슈팅도 레스터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때렸는데 13개 대 6개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레스터가 첼시의 이런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이날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유스팅을 골로 만들면서 이걸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골은 틸레만스가 넣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 MOM을 꼽자면 저는 레스터의 골키퍼 슈마이켈을 꼽고 싶습니다. 와, 정말 아버지 슈마이켈도 너무너무 잘했었잖아요, 맨유에서. 근데 아들도 역시 잘하네요. 슈마이켈이 특히 이제 중후반 이후에 정말 대단했는데 그 벤치렐이 이제 첼시에서 교체 투입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벤치렐이 레스터 출신이네요. 벤치렐이 탁 올라오는 법을 그 캉테가 올렸어요. 헤더로 연결했는데 들어갔다 싶었는데 슈마이켈이 따라가면서 그 손가락으로 쳐내는 핑거 세이브로 딱 걷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운트가 볼이 오는 걸 바운스 한번 치고 올라오는 하프 발리로 때렸는데 이거는 진짜 들어갔다 했는데 이것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선방을 해내더라고요. 와 정말 이러면 못 넣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러면서 슈마이켈이 레스터의 무실점 승리를 좀 이끌었습니다. 뭐 레스터는 이번 이제 우승으로 해서 FA컵 우승 상금이 180만 파운드입니다. 한 우리 돈으로 한 29억 정도인데 뭐 이 돈보다는 저는 흐름을 탄 게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레스터가 지금 뭐 첼시나 리버풀과 함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3일 뒤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이제 첼시와 재대결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첼시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오늘 이겼기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 이게 더 큰 의미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문제는 첼시죠. 첼시가 직전에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경기에서 졌는데 너무 많은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사실 잡을 수 있는 경기도 확실히 잡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흐름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경기 졌고 오늘도 졌기 때문에 투엘 감독 체제에서 첫 2연패입니다. 흐름이 좀 좋지 않아요. 다음 프리미어리그 이제 2경기를 남겨놓게 된 겁니다. 첼시는 올 시즌. 근데 지금 레스터, 리버풀과 함께 정말 치열한 이 챔스 다툼을 좀 펼쳐야 하는데 또 그런데다가 맞다. 이번 달 30일에 맨시티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또 해야 되잖아요.
첼시로서는 좀 너무나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맞게 된 건데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반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린 베르너 이 세모발 베르너의 결정이 또 한 번 너무 아쉬웠던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뭐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위기를 빨리 좀 극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투엘 감독으로서는 첼시 주인공을 맡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위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첼시 팬들로서는 가장 화가 나고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좀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이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틸레만스한테 결승골을 내준 장면,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기 막판에 벤 치렐이 동쪽골을 넣었어요, 사실 첼시가. 근데 VAR 체크가 돼가지고 옵사이드 노골 처리된 이 두 장면은 사실 첼시 팬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먼저 벤 치렐의 골 취소가 됐던 그 장면부터 한번 좀 보면, 근데 이 장면은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VAR로 체크가 돼버리면 옵사이드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차이를 동일선으로 보지 않는 잉글랜드의 VAR 선긋기에 되게 비판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는 동일선으로 봐주면서 옵사이드의 어떤 정신으로 인정을 하고 공격 축구를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첼시 팬들은 볼이 출발하는 그 시점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게 어떻게 옵사이드냐 하지만, 사실 옵사이드는 그 VAR 프로그램이 그냥 기계가 처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볼이 딱 출발할 때 그 시점과 벤치의 위치를 보면 아주 미세하게 살짝 앞서 있었다라고 프로그램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지만 이 정도는 골로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게 옵사이드의 정신과 공격 축구를 유도하는 게 맞다. 하지만 어쨌든 전 이 장면은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안타깝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논란이 되거나 더 문제는 사실 틸레만스라고 봐요. 틸레만스의 골 장면. 이 장면은 어떻게 출발된 거냐면, 첼시가 후방 빌드업을 하는데 볼을 앞으로 연결했거든요. 근데 그 볼이 레스터의 아유세 페레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발에 맞고 튕겨서 여기에 맞습니다. 아유세 페레스. 그러니까 팔에는 분명히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맞은 거는 전제고요. 맞았다는 건. 이게 만약에 그 골로 연결되는 과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냥 볼이 발 맞고 튕겨서 맞았기 때문에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핸드볼 반칙을 안 불어야 돼요. 그냥 튕겨서 맞은 거니까. 근데 이 장면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아요세 페레스의 팔에 맞은 공이 레스터의 동료에게 연결됐다가 동료가 바로 틸레만스에게 연결해서 틸레만스가 중거리를 때려서 골이 넣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해석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자의 경우는 골과 연결된 과정에서 공이 팔에 닿았다면 의도를 따지지 않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자가 골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냥 팔에 맞으면 내가 이렇게 피하려다가 맞아도 그것 때문에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핸드볼 반칙이 선언되고 노골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근래에 바뀌었던 핸드볼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요세 페레스 맞고 동료에게 흘렀고 갔는데 그걸 틸레만스가 때렸으면 하나의 시퀀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연결된 골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과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거는 아요세 페레스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골 취소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첼시 팬들이 얘기할 만 하다고 봐요.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그 공격자의 핸드볼 말씀드렸던 규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처음에 그 뭐 공격자는 의도를 따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 여기에 약간 혼선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규정에다가 문구를 추가했느냐,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간 경우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하도 논란이 되니까. 즉 볼이 딱 닿고 즉각적으로 동료에게 연결돼서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간 경우는 의도를 따지지 않겠다. 좀 더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아요세 페레스의 팔에 닿은 공이 즉각적으로 만약에 틸레만스에게 연결돼서 슈팅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핸드볼 반칙으로 노골이에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맞은 공이 다른 동료에게 굴절돼서 갔단 말이에요. 굴절된 볼이 동료에게 가고 한 번 동료를 거쳤다가 틸레만스를 갔기 때문에 여기선 어떻게 이 심판은 해석을 했냐면 굴절돼서 동료에 가는 순간 즉각적으로라고 하는 그 전제가 해제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네. 아마도 주심은 이게 만약에 맞고 그 볼이 틸레만스가 바로 때렸으면 즉각적인데 동료를 한번 거쳐서 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라고 하는 전제가 해제돼 버렸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 결국 이 공이 땅땅 가서 다른 첼시 선수들에게 맞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뭐 핸드볼 아니냐라고 하는 첼시 측의 어떤 반론이나 비판도 충분히 납득은 할 수 있지만 주심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해체됐다. 자, 여하튼 첼시로는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2연패를 좀 당했고 3일 뒤에 이제 레스터 경기 부담이 정말 커졌는데 리버풀도 강하게 쫓아오고 있잖아요. 투엘 감독이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뭐 전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케어가 좀 클 것 같아요. 첼시로서는 위기입니다. 네, 위기입니다.